첫 번째 경기 이제 페노르트 대 AS 로마. 자, 일단은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일단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유로파 컨퍼런스 결승에서 맞붙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중립경기장에서 로마가 1대 0으로 페노르트를 이겼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로마보다는 페노르트의 폼이 더 좋고, 그리고 공격 수비 작년보다 지금 페노르트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마 입장에서는 이제 원정 경기기도 하고 생각보다 지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로마는 홈 경기력은 좋은 데에 비해서 원정 경기력은 홈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작년 맞대결에서도 잠깐 봤을 때 결과는 뭐 로마가 1대 0으로 이겼지만 경기 내용은 좀 페노르트가 우세했습니다. 그렇죠. 뭐 점유율이나 안 그러면은 위협적인 공격 찬스 다 이제 페노르트가 더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이제 더 약간 강해진 페노르트가 뭐 로마 상대로는 지금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페노르트가 홈이기도 하고 해서 페노르트 쪽 승을 보고, 요거는 만약에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햄무 도전 경기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페노르트 승에 햄무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이제 레버쿠젠 대 위니옹. 자, 일단 뭐 최근 양팀의 분위기를 봤을 때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에요. 자, 일단 뭐 레버쿠젠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7연승이죠. 그리고 공수 지금 모두 굉장히 최상의 상태입니다. 공격도 지금 최상, 그리고 수비도 굉장히 좋은 상태. 그리고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이제 자국 리그에서 그리고 대회까지 통틀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특히 이제 공격력이 지금 굉장히 좋아요. 위니옹도 이런 어느 정도 좀 공격력에 물이 오른 두 팀이 만났고, 게다가 이제 위니옹 같은 경우에는 우니온 베를린을 3대 0으로 이기면서 홈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결장자를 한번 봤을 때 뭐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 뭐 주전 수비수 정도가 뭐 1명 결장 의심인 상태고,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다 벤치 선수들 2명에서 한 3명 정도 네, 지금 결장. 네, 요 정도로 지금 체크를 할 수가 있고, 자, 전반적으로 일단 홈에서 레버쿠젠이 어느 정도 주도를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홈에서의 경기력이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위니옹도 솔직히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면은 홈이든 원정이든 자국 리그에서 굉장히 공격력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좀 레버쿠젠이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템포 자체는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레버쿠젠 자체가 공격 전개를 할 때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그거에 약간 맞춰서 위니옹도 그러면 템포가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경기가 스피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도 뭐 현재 약간 위니옹이 반전을 뭐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지금 뭐 절정의 폼인 홈 레버쿠젠 상대로는 좀 약간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 쪽 승을 보고, 자, 그리고 2.5 기준 오바 볼게요. 왜냐면 위니옹도 충분히 한 골 이상 넣을 저력이 있기 때문에 위니옹이 골을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오버스코어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버쿠젠 승에 2.5 기준 오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경기 이제 유벤투스 대 이제 스포르티. 자, 일단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블라우비치가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 결장을 보면은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 이렇게 보여지죠. 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승점 삭감 때문에 뭐 이제 리그 순위로는 챔스를 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물론 뭐 이제 나머지 전승하고 이제 위 팀들이 어느 정도 좀 미끄러지면은 가능하겠지만 확률상 그럴 네,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뭐 리그로는 챔스를 못 간다고 네, 가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리그보다 유로파에 더 힘을 쓰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유벤투스 가고 근데 지금 이제 상대인 스포르팅이 네, 유벤투스 입장에서 많이 문제예요. 자, 스포르팅은 지금 11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여 아스날까지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기세가 다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네, 지금 만만치 않은 상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르팅 입장에서도 아스날까지 이제 잡았는데 유벤투스라고 뭐 못 잡을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약간 선수단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좀 올라오지 않았나 싶고 그러다 보니까 유벤투스 입장에서도 비록 홈이라고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양 팀 다 볼 점유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지금 스포르팅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홈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수비가 좀 더 안 좋은 편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약간 공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유벤투스보다는 스포르팅이 또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이 경기 이제 평소에 하던 것처럼 수비에 더 집중하면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분석 결과로 어떤 걸 봐야 되냐 봤을 때 저는 요거는 유벤투스 이거 네,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하나 네, 고배당으로 잡아가는 거를 네, 권유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현 상황에서 유벤투스가 이긴다고 해도 대승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충분히 무승부도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고배당 잡이를 하는 게 더 나아 보이고 2.5 기준은 언더 볼게요. 왜냐면 이제 볼 점유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양 팀의 특성상 좀 더 약간 슈팅 기회는 비교적 좀 적게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오버보다는 언더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햄무 아니면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세비야 경기. 자, 현재 지금 양 팀의 그런 홈 원정 경기력 차이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자, 왜냐면 지금 맨유는 이제 홈에서 경기력이 원정보다 더 좋고 그리고 특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이 완전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홈에서는 계속 뭐 승리를 거두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점유율도 좀 많이 가져가는 데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패도 좀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홈 원정 영향이 약간 맨유한테는 플러스 요소 그리고 세비야한테는 좀 마이너스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호재죠. 이제 카세미루가 이제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볼 운반이나 그리고 흐름이 좀 더 약간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직전 이제 한번 뉴캐슬전을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카세미루가 이제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공격 전개에도 답답함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진짜 뭐 빌드업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보여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카세미루가 다행히 돌아와서 이런 거 좀 더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공격에 더 활력이 넣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카세미루가 출전함에 따라서 공격 전개가 더 매끄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자, 맨유도 이제 결국에 8강까지 왔어요. 이제 바르셀로나 뭐 베티스 등을 다 꺾고서 그래서 이제 대회 이제 8강까지 온 이상 대회를 포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어떻게든 좀 이기려고 할 거고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좀 약간 크게 이겨놔야 원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2차전 원정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좀 어느 정도 약간 주전 선수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맨유가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좀 더 1점 차가 아닌 대승으로 이기려고 약간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맨유 쪽 승을 보고
고배당으로 이제 핸디를 가져가실 분들은 저 한번 마인스까지 도전해보는 경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5 기준은 애매하긴 한데 이거 오바 볼게요. 왜냐면 맨유의 마인스까지 보는 입장에서는 최소 스코어가 2대 0이기 때문에, 그러면 2대 0을 제외한 나머지 스코어는 오바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2.5 기준 오바까지 한번 보는 경기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맨유 승 마인승 2.5 오바까지 보고 이제 컨퍼런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헨트 대 이제 웨스트햄. 자, 라인업 한번 누수를 봤을 때 헨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그리고 웨스트햄은 딱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 헨트 같은 경우에 뭐 자국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헨트는 이제 공격 기회를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진 않는데 그런 약간 적은 공격 기회에서도 약간 유효 슈팅에 비해서 득점이 좀 많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좀 골 결정력이 어느 정도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헨트 같은 경우에. 자,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간 문제긴 하죠. 대회도 대회긴 한데 리그에 좀 더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강등권에서 벗어났긴 했지만 여전히 강등권 팀과 승점이 3점 차이라서 만약에 이거 잘못하다가 지금 다시 죄송합니다. 발음 꼬이네요. 강등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물론 뭐 컨퍼런스 8강도 중요하긴 하지만 리그에 좀 더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다음 경기가 이제 아스날이기 때문에 이건 좀 웨스트햄이 아스날전을 더 준비할지 안 그러면 여기다 조금 더 올인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도 현재 약간 헨트에 비해서는 웨스트햄이 좀 더 라인업으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게다가 뭐 지금 현재 헨트가 홈에서 6경기 연속 무패로 좀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의 약간 웨스트햄이 뭐 풀라인업을 쓴다고 해도 이긴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오히려 1차전 비등비등하게 뭐 무승부만 거두고 나서 2차전 자기네 홈에서 약간 이기는 거를 더 바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햄은 좀 라인업 조정이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저는 헨트 쪽 프랜스 볼게요. 이거 리그 차이가 어느 정도 나도 지금의 웨스트햄의 원정은 조금 믿기가 힘들고,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언더 볼게요. 헨트 프랜스의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레으 이제 포즈난데 피오렌티나. 자, 레으 포즈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공격수 1명 결장, 이렇게 보여지고, 피오렌티나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 결장. 이렇게 됩니다. 일단 지금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11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좀 대단한 기록이긴 하죠. 게다가 뭐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지금 5경기 2실점으로 단단한 수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 뭐 수비뿐만 아니라 점유율 자체도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니까 상대에게 좀 공격 기회를 거의 주질 않아요. 피오렌티나 경기를 보면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네, 눈에 보입니다. 자, 레오 포즈난 같은 경우에는 뭐 폴란드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세리에 A 팀들과는 확실히 좀 격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리그 수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대가 좀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는 피오렌티나다 보니까 만약 레오 포즈난이 지금 홈이라고 해도 고전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커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그렇게까지 많이 코멘트할 칠 경기는 아니라고 봐요. 피오렌티나 쪽이 좀 무난해 보이고, 그 대신에 이거는 만약에 고배당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한번 햄무 도전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오렌티나가 뭐 원정에서도 대승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현재 약간 배당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마인보다는 햄무가 좀 더 도전할 만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경기 안도레우트 대 알크마르. 자, 뭐 결장자 누수를 보면은 안도레우트 같은 경우에 주전 미드필더 지금 1명 결장, 그리고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가 1명 결정입니다. 자, 현재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나가다가 최근 뭐 3경기 승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상승세가 확실히 이전에 대비해서 꺾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실히 지금 알크마르가 분위기 자체가 상승 곡선을 타다가 하향 곡선을 약간 타고 있는 그림이 그려지니까 현재 지금 알크마르, 게다가 원정 알크마르는 좀 보기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좀 무섭다 보니까. 올라오는 분위기면은 모르겠는데 지금 내려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알크마르 쪽은 조금 지금 당분간 건드리기가 힘들어 보이고, 안더레우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템포 자체가 굉장히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특히 홈에서는 어느 정도 좀 느린 템포를 주도하면서 경기를 운영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안더레우트 같은 경우에는 뭐 5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수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원정 알크마르, 지금 공격력이 많이 더딘 알크마르가 안더레우트 상대로 좀 쉽게 수비를 뚫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분위기, 그리고 안더레우트의 수비력, 그리고 알크마르의 지금 저조한 공격력, 이런 걸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알크마르 사이드는 보기 약간 어렵다 싶어서 안더레우트 쪽 프랜승을 보고, 요거는 2.5 기준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더레우트 템포로 이제 진행되게 되면은 오바보다는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마지막 경기네요. 바젤 대 이제 니스 경기. 홈에서 지금 바젤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젤의 문제가 뭐냐, 수비가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습니다. 그 예로 뭐 지금 일단 최근 뭐 홈에서 영보이스한테 4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당하고 있었죠. 패배를 당했죠. 오늘 입이 계속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최근 일단 뭐 니스 같은 경우에도 매경기 실점을 하면서 이전에 좀 약간 굉장히 좋은 수비보다는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고, 이번 경기 역시 뭐 바젤 상대로 실점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바젤이랑 니스는 어느 정도 전력차가 좀 나기도 하고, 그리고 니스가 지금 뭐 주전들을 어느 정도 다 출전시킨다면 좀 더 이제 바젤에 비해서 유리한 경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만약에 지금 홈 바젤이 좀 수비가 좋다면은 약간 니스 쪽을 보기는 많이 꺼려질 거예요. 왜냐면은 수비가 좋으면은 이제 원정에서 좀 득점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지금 니스가 뭐 득점력이 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좀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바젤이 지금 현재 수비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아무래도 좀 바젤 쪽 사이드보다는 니스 쪽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로 요것도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니스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한번 햄무 도전, 그리고 2.5 기준 오바, 이렇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스 승의 햄무의 2.5 기준 오바. 네, 일단은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분석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일단은 뭐 이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뭐 일단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